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오늘 방문하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은 어제 크리스마스 날 오른쪽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방문하셨다가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각종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셔서 그 다음 날인 오늘 제가 주치의로 있다 보니 오늘 방문을 하신 분입니다. 자, 오른쪽 복부가 아프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응급실에 갔을 때 거기서 하는 검사들, 그리고 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가, 아니면 이 오른쪽 복통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시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시간에 수술을 해서 환자 자신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활동을 하지만 주치의로서 대부분 환자분들을 보면서 흔하게 보는 것이 복통인데요. 이 복통은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많아서 제가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위험을 감소하고 환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오늘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방송을 합니다. 자, 예전에 주치의 시스템이 없던 그때에는 환자분들이 이곳저곳 아무데나 막 다닐 수 있다 보니까 배가 아프면 어떤 내과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냥 위염인가 보네요 하면서 제산제를 주고 그랬는데 그 약을 먹고도 계속 배가 아프니까 그 다음날 다른 의사에게 가서 또 복통이 있다고 하니까 또 다른 제산제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엔 또 다른 의사를 보고 이름만 다른 약을 먹고, 그런 다음에 한 4일째 되는 날 배가 너무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응급실을 방문하자마자 응급실 의사가 CT나 초음파를 해보지도 않고 딱 보고 이것은 총수염이네요, 아니면 급성 당남염이라고 진단을 바로 만져보자마자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난 의사들이 다 돌팔이이고 응급실 의사가 명의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는데요. 실제 환자분이 첫 번째 내과, 두 번째 내과, 세 번째는 위장내과,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보고 내시경까지 하고 그 이틀 후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도착했더니 급성 총수염이다 라고 진단을 받고, 그 전에 봤던 의사들이 다 돌팔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퇴원 후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 만난 의사와 두 번째 만난 의사는 아무 잘못이 없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 초반에는 환자의 증상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환자가 소화가 안 된다, 아니면 그냥 배가 넌지시 거부룩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위산으로 인한 염증으로 생각을 하고 제산제를 주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통증이 일어나고 통증 부위가 애매하게 느껴지다가 어느 시간부터는 오른쪽 아랫배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때는 응급실을 가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로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봤을 때 아주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급성 총수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잦은 오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오늘 오신 환자분처럼 급성 당남염이 있을 때는 그 증상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급성 총수염보다는 조금 더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른쪽 상복부가 아픈데요. 특히 밥을 먹고 한 1시간에서 2시간 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배가 아프다는 그런 통증의 호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오신 제 환자분도 크리스마스 때니까 그렇게 해서 응급실을 방문을 하셨는데 응급실에서 CT를 먼저 찍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초음파 검사도 하고 그 사이에 피 검사도 했는데 그거를 다 하는 시간이 한 8시간 9시간 걸려서 그거를 보더니 그냥 퇴원을 시키더라. 구토난 약과 프로틴 펌프 이네비러라고 펜토프라졸이라는 제산제와 두 가지 약만 주고 항생제도 안 주고 퇴원을 시켰다.
그런데 계속 아파서 저에게 그 다음날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한 것을 보니까 병원에서 CT에서는 급성 당남염처럼 보인다 해서 초음파를 하게 됐는데요. 이 급성 당남염이나 쓸개에 돌이 있는 경우에는 CT보다 초음파가 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음파보다 CT가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CT에서 좀 애매하게 보였을 때 초음파에서는 정상으로 나왔고, 그리고 피검사에서는 백혈구도 정상이고 환자는 열도 없고 통증만 좀 있다 보니까 제산제만 주고 항생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퇴원을 시킨 겁니다. 자, 이분을 봤을 때 급성 당남염이 시작 단계였을 수도 있고요. 당남염이 바로 시작하기 바로 전에 보이지 않는 돌이 되기 전인 빌리루비라는 물질들이 쓸개에 있으면서 좀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그 끈적거림이 어느 정도 돌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담즙이 나가는 부분을 살짝 막거나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통증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CT를 찍거나 초음파를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그런 검사에서 심하지 않으니 집에 가서 경과를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퇴원을 시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경우는 특히 미국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입원을 안 시키다 보니 자신은 아픈데 왜 의사들이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몇 개 검사하더니 그냥 집에 가라 라고 하는가입니다. 담낭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쓸개를 떼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당남염이 생기면 당남, 즉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염증이 살짝 있는데 심하지 않다면, 이 염증이 가라앉을 것 같다면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수술을 해야 수술도 쉽고 수술을 할 때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개에 돌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아팠다 안 아프고 아팠다 안 아프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이 아픈 것이 심해져서 당남염증으로 가기 전에 수술을 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기 싫어서 기다리시다가 이게 염증이 났거나 아니면 그전에는 그런 통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쓸개에 돌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에 아파서 응급실을 갔을 때 약간의 염증이 보이거나 아니면 돌만 보이고 염증이 없을 때는 그냥 놔두고 혹시라도 염증이 난 게 가라앉으면 그 후에 몇 주가 된 후에 수술을 하는 게 수술할 때 합병증이 생길 확률과 그리고 환자의 회복도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를 수술을 하지 않고 퇴원을 시키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염증이 안 생기고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이게 점점점 나빠져서 염증이 심하게 되면, 그리고 심해서 터지게 되면 환자가 폐혈증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환자가 압니다. 엄청나게 아프고 열도 나고 이쪽 오른쪽 상복부를 손에 대고 요렇게 치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점점 아파지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욱 나빠지고 거기다 열까지 난다. 그러면 바로 응급실로 다시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시고 당연히 항생제도 먹고 수술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제 갑자기 통증이 칼로 맞았을 때 10이라고 하면 7이었는데 오늘은 벌써 4로 떨어졌다고 하세요. 잠시 그게 아팠던 것이 바로 4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약에 거기 돌이 보이지 않았지만 돌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지켜보면서 경과를 보고 환자가 좋아지면 한 3, 4주 있다 다시 초음파를 해서 돌이 발견되면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왜 의사가 통증 약은 안 주고 퇴원을 시켰냐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아프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약을 달라. 특히 이제 미국 의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프면 무조건 마약 계열의 몰핀 같은 거를 주게 되고
강력한 진통제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강력한 진통제를 받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어제는 7이 아팠고 오늘은 4밖에 안 아프다. 진통제를 먹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강력한 진통제를 맞았다면, 그리고 퇴원을 하면서 마약 종류의 강력한 진통제를 받아서 그걸 먹었다면, 어제는 7였지만 지금 통증이 10이 돼도 환자는 3, 4밖에 안 아프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이 쓸개가 염증이 심해지고 골마서 터지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환자는 이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견되는데 환자가 몰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진통제를 안 먹고 어느 정도 아픔이 좋아지면 그것을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아프다면 물론 진통제를 먹어야 되겠지만,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을 정도로 아프다면 바로 다시 응급실에 가서 초음파나 CT를 찍어서 거기에 급성 당남염이 심하게 되면 항생제와 그리고 수술을 위험하더라도 바로 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아픈 게 굉장히 반 정도밖에 지금 안 아프고, 그럼 내일 가면 반 정도로 통증이 낮아진다면 기다리면서 관찰을 하고, 이게 다 지나간 후에 수술을 하더라도 그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고 의사들이 성의 없이 아프다고 갔는데 진통제 하나 안 주더라,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남한테서 마약성 진통제를 얻어먹게 되면 자기가 아파져서 더 나빠지는 것을 몰라서 제때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의 방침에 오해를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오늘 이 방송을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의사들이 바쁘다 보니까 설명을 길게 하지 못해서 환자들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환자들이 화가 나는 거는, 화가 나기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 화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약을 받거나 아니면 의사를 불신해서 제대로 된 치료나 관찰이 안 돼요. 더 나쁜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를 가끔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 자신의 주치의를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아니면 자신의 주치의가 없다면 의사가 알아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했겠지라고 믿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보니, 만약에 정말로 나는 이 의사는 믿음이 안 간다, 그리고 물어봤는데도 믿음이 안 가는 말을 한다면 의사를 바꾸셔야겠지만, 무작정 의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는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다분히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그게 궁금하다면 반드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진료비가 너무 작다 보니 진료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유튜브 방송으로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오해가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에선 자신의 의사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대답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모든 대답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생방송을 하는데요. 생방송에서는 말 그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방송에서는 말을 좀 길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설명을 해드리니까 생방송도 가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